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7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문제에 관한 법무부의 입장문 이런 게 나왔는데 요지는 이런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불법 출금을 물타기 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맥락은 비슷한데 조금씩 이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무부 입장문의 요지는 대략 이런 겁니다. 긴급 출국 금지 조치가 법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거나 또는 불법이었다는 주장은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식의 맥락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법무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입국관리법상 법무장관이 직권으로 출국 금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요청 없이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출국 금지한 전례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게 없다고 지금 그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니거든요. 있는데 그러면 김학의 전 차관은 그거는 이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출입국관리법상. 근데 그럼 왜 합법적으로 하지 않고 그 당시에는 박상기 장관인데 박상기 장관이 김학의 전 차관 합법적으로 출국금지 본인이 1개월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자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 사람이 이만저만한 하여튼 뭐 우려가 있어서 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하노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그 방법을 쓰지 않았거든요. 쓰지 않고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출국금지를 한 게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왜 가짜 서류를 만들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이런 뭐 어떤 불법 문제 이런 게 법무부에서는 그건 부차적인 문제다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지요. 당연히 아니죠. 그게 어떻게 부차적인 문제입니까? 불법을 저질러 놓고 불법은 부차적인 문제다? 그럼 본질이 뭔데요?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을 그냥 출국 금지만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했다. 그리고 그거 장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직권으로 안 했지만 안 해서 불법을 저질렀지만 뭐 그냥 외국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했으니까 됐다. 뭐 거의 이런 식으로 들립니다. 지금 법무부가 장관이 직권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은 합법적일 때 얘기고 지금 2019년 3월 달에 이루어진 일은 불법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 부분에 관한 설명이 없다. 감추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사건 경과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건 경과라는 거는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이죠. 그동안에 뭐 검찰이 그 김학의 전 차관 문제에 관해서 무혐의 처리했던 그런 과정을 쭉 들면서 이제 언론 보도가 해외 도피 뭐 이런 가능성까지 있다. 2019년 3월 이제 이게 22일 밤 23일 새벽 요때 일어난 일이니까 그 전에 집중적으로 언론 보도가 있었다 뭐 하면서 그 언론 보도를 굉장히 길게 그 이제 예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는 보도고 그렇다고 해서 언론에서 이 사람 해외로 도망갈 우려가 있다 그러면은 그러면 뭐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출국 금지를 하든가 뭐 이렇게 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당연하죠. 언론에서 뭐 불법을 부추기게 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얘기한 장관의 그 합법적인 출금 법조항 뭐 이런 게 이제 그 근거를 이제 댔습니다. 뭐 출입국 관리법 뭐 몇 조 몇 항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네들도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법무장관이 직권으로도 출국 금지가 가능하다. 다만 장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한지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실무상으로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출국 금지를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관행적으로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출국 금지를 해왔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왜 관행과 어긋나게 했느냐? 지금 의문이 드는 거는 바로 그 대목이거든요. 그 대목에 대한 설명이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적법 절차 자꾸 강조하는데 그럼 박상기 장관이 그 적법 절차에 따라서 했으면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텐데 그게 아니고 왜 가짜 서류를 동원해서 불법적인 방법을 썼느냐? 이건 결코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미 2013년에 무혐의 처분된 그 가짜 사건 번호를 무혐의 처분된 사건 번호를 가지고 출국 금지를 한 거 아닙니까?
원래대로라면 이건 무혐의 처분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출입국관리본부에서 확인을 했다면 이건 무혐의 처리된 거네? 그러니까 출국금지가 안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켰죠. 이런 게 다 불법이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이 빠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후에 승인 요청한 것도 내사번호, 서울 동부지검 내사번호가 있는데 이 내사번호도 가짜다. 이런 것들이 다 불법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법무부 설명에 보면 또 이 대검 진상조사단에 이 출국금지를 요청한 검사가 이규원 검사인데, 이 이규원 검사가 동부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독립관청으로서의 수사기관에 해당한다. 그래서 내사와 내사번호를 부여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규원 검사가 긴급 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제기되는 의문은, 자, 긴급 출국금지의 요청은요, 긴급 출국금지의 요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피의자일 경우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출국금지 요건하고 다릅니다. 긴급 출국금지는 명백한 피의자일 경우에 가능한데 그 당시 2019년 3월 달에 김학의 전 법무차관은 명백한 피의자가 아니었다. 자, 그 부분은 왜 긴급 출국금지 요청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규원 검사가 요청을 했느냐. 그것도 가짜 내사번호, 여긴 뭐 내사번호를 부여했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그게 가짜 내사번호거든요. 경매 입찰 비리에 관한 내사번호인데 그럼 뭐 김학의 전 차관이 무슨 뭐 경매 입찰 비리를 저질렀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이걸 해명이라고 지금 내놓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짜 내사번호라는 부분에 관해서 법무부의 설명이 없습니다. 왜 그러면 사건 번호도 가짜였고 내사번호도 가짜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죠. 또 하나, 사찰 논란입니다. 바로 사찰 논란에 대해서 법무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동안 3월 22일, 23일 새벽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이니까 3월 20일 이후에 언론 보도 등에 보면 김학의 전 차관이 소환에 불응하고 그러면서 해외 도피 뭐 이런 우려가 집중적으로 보도됐다. 그래서 국회와 언론에서도 법무부의 확인 요청이 대단히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국회하고 언론에 대응하고, 그리고 업무 수행을 위해 김학의 전 차관의 과거 출국 규제 내용, 경위, 그리고 실제 출국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조회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국회와 언론 핑계를 댔습니다. 자, 언제부터 법무부가 국회와 언론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인의 그 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찰했습니까? 지금 법무부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런 식의 출국 사전 조회, 이게 김학의 전 차관에는 없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뭐 법무부가 이렇게 과거에도 많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수원지검 형사 3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수사 과정에서 법무부가 주장을 해서 인정을 받으면 저희도 동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법무부 관계자들 얘기에 따르면 김학의 전 차관 건과 같은 이런 식의 사전 조회, 이건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조회 횟수, 제가 어느 언론에 보면 177회, 어느 언론에 보면 뭐 600 몇십 회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법무부가 해명을 내놨습니다. 조회 횟수는 시스템 로그 기록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몇 번이라고는 안 합니다. 언론 조회 횟수가. 언론에는 177회 또는 600 몇 차례 뭐 이렇게 나왔는데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시스템 로그 기록이 도대체 몇 번이길래 왜 이 조회 횟수를 밝히지 못하는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언론이나 뭐 국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피의자도 아닌 사람의 그 어떤 출국 상황 이런 걸 마음대로 조회해도 되는 것인가, 이거는 권한남용 아닌가, 이런 부분도 수원지검 형사 3부에 출두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하는 부분을 가려야 할 것이고요. 저는 이게 명백한 불법, 뭐 가짜 사건 번호, 가짜 뭐 내사 번호 이런 거 다 불법이고, 아마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컨트롤 타워가 뭐 청와대나 법무부 어딘가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 저는 왜 이게 명백한 불법이라고 확신을 하느냐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출입국 금지 사후 요청서, 사후 승인 요청서라는 거에 사인이 돼 있는 게 차기욱은
출입국 관리본부장에 사인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 사람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출입국 정책단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인란에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거부, 이 사람이 불법이기 때문에 거부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차규근 본부장은 그게 아니고 뭐 거부는 아니다, 뭐 그냥 비어 있을 뿐이다 얘기했는데 원래는 정책단장을 거쳐서 본부장이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정책단장이 사인을 안 하니까, 거부하니까 본부장이 그냥 그 위에 사람인 본부장이 사후에 승인 요청서에 사인을 합니다. 그러면 정책단장은 왜 거부했을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출입국관리본부 그 직원들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그 카톡방 내용에 보면 뭐 장관이 우리한테 금일봉 줄 거야, 내지는 야 나중에 좀 뭐 불법 논란이 있으면 그게 오히려 낫지, 얼마나 닥달할 텐데,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출입국관리본부 직원들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불법이라 하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출입국 관리 업무 매일 하는 사람들이 자 이게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왜 자기네들은 그 단체 카톡방 같은 데서 이게 불법이라고 인식을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눴느냐 하는 부분이 명백하게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동부지검 고위관계자, 그게 지금 동부지검장이라고 그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성윤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사후 승인 요청서를 이제 올려왔을 때 거기에 동부지검장이 이제 사인을 하도록 동부지검에 얘기해서 이거 좀 추인 좀 해달라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동부지검장이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럼 동부지검장은 그걸 왜 거절했을까요?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 사람들이 이 관련 그 출국 금지 여기에 사인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사후 승인 요청을 할 권한이 있거나 또는 그런 요청을 받은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그 거절한 이유는 바로 불법이었기 때문에 거절했다 하는 게 지금 언론 보도 내용인데, 그런데 이 사람도 법무부에서 낸 거 보면 아무런 불법이 없었다, 법리 오해다, 지금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법무부에서 뭐 아침에 추미애 장관도 SNS에 글 올린 거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입장문이라고 법무부에서 낸 것도 보면 자기네들은 지금 불법이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뺐습니다. 불리한 내용들은.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법무부가 자신 있으면, 그러면 수원지검 형사 3부에서 수사하는 거 자꾸 비난하지 말고, 그리고 수원지검 형사 3부에 가서 정확하게 설명해서 그럼 뭐 거기서 납득이 되면 형사 3부에서 제대로 입건 못 할 거 아닙니까? 입건이 아니고 뭐 처벌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언론 플레이 해대고, 무슨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인가요? 이 수사 자체가 뭐 윤석열 검찰총장의 무슨 보복 수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거 잘 아시지만 보복 수사가 아니고요. 조선일보가 공익제보서를 맨 처음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바로 원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국민의힘의 고발에 의해서 수사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보복 수사가 아니죠, 이거는. 보복 수사가 아니고 언론 보도에 따라서 불법 의혹이 확산되니까 그에 따라서 수사하는 것.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뿐만 아니고 뭐 정한중 전 그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장인가요? 그 사람도 또 보복 수사라고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인데, 여권이 보복 수사 프레임을 갖다가 씌운다고 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갈 사람이 있는가 하는 부분부터 정확하게, 그러니까 법무부 입장문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입장문 그렇게 자신 있으면 수원지검에 가서 한번 설명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